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결국 정부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게 무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뭔 검열을 하고 있는 건지.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소중국이다. 작은 중국이란 얘기죠. 사전 검열 시작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소중국이 아니고 그냥 중국보다 더 심하죠. 뭐 어떤 나라에서 성인물을 성인이 못 보게 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는지 참 궁금할 따름이죠. 뭐 그게 2026년인 지금에서도 이러고 있는다는 게 좀 어이가 없을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멜론북스라는 일본 동인상품 전문 판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5월 1일자로 갑자기 유해 사이트라고 한국에서 막혀버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성인물만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인물만 판다고 막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왜냐면 성인이 성인물 보는데 그걸 막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인데 요즘 중국도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세관에서도 안 잡는 걸 갑자기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뭐 하는 데냐, 그냥 뭐 만화 같은 거 팔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인데 웃긴 게 VPN으로도 뭐 막혔다라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각국 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컨텐츠 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압도적인데요. 미국에서는 9,482건, 우리는 54,330건이라는 거죠. 일본은 1,070건, 프랑스가 5,475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있긴 해요. 불법 촬영물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동영상 파일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이제 확대 시행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원래는 동영상만 검열을 했는데 이제는 AI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이미지까지 다 막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이게 뭐 세금으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근데 세금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옛날에는 이거 보면 되게 화가 났는데 요즘에는 뭐 또 저러는구나 뭐 이렇게 싶긴 해요. 물론 화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닌데 어쩌면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긴 해.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다 보면 쟤 원래 저러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무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같은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도 이게 바뀌질 않으니 뭐 사실은 뭐 거기 뭐 정보통신위원회라던가 고위 관계자부터 해가지고 전부 소위 얘기해서 그쪽 계통일 거니까요. 네, FM 계통일 거라서 그래서 아마 이런 법들이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트위터 X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 이런 걸로 세금 쓰니까 너무 좋다라던가 또 투표를 너무 잘했다. 이게 옳은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투표 효능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효능감은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VPN도 막혔다고 하고 뭐 그동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평등 가족부로 바뀐 것도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성평등 가족부나 다른 부서들을 합심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검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이제 얼마나 이 민주시민적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와 좀 결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차라리 오히려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게 더 자유로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뭐 HTTPS를 검열을 하네, 유튜브를 검열을 하네, 그리고 심지어 성인인데도 뭐 성인 사이트를 막아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중국이면 더 화끈하게 밀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공산당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특정 정당이 집권을 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누가 집권을 하든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누가 집권을 해도 어차피 그 성평등 가족부에 있는 뭐 공무원들이 뭐 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거기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갔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여성학을 전공한 교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초빙을 받는 그 루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번 대선 때 그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서로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사실 윤석열 측에서도 이수정 교수나 페미니스트 누구를 또 영입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나라의 문제인 거죠. 도대체 이런 검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결국에는 남자들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한 거죠. 그럼 왜 도대체 남자들이 성욕을 억제를 하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영역일 수 있는데, 이 남자들의
이제 성욕을 억제해야 그들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노예화할 수 있죠. 일본처럼만 해도 남자들이 여기저기서 다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구멍을 주면 이제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안달나게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남자들이 국제 결혼하는 것이 되게 무섭고 두렵다라는 글을 올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들의 마음인 거죠. 아니 뭐 너네들이 뭐 국제 결혼을 하든 결혼을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저렇게 사전 검열을 하고 인터넷 사전 검열을 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남자들이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틀어막는가? 그래야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꼭 여자들한테 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쉬었음 청년 얘기도 했는데 이제 쉬었음 청년의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목표 지점이 없기 때문인데 그 목표 지점을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이제 여성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 발전에 기여가 된다라는 고위층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현상들 보면 차라리 중국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저도 중국에 5주 동안 있었는데 생각보다 클럽이 굉장히 활발하죠. 우리나라보다 더 뭐가 많아요. 진짜 놀랐던 게 일본이랑 비슷한 정도의 검열인 것 같은데 정말 엄청나게 큰 클럽인데 거기서 막 스트립쇼를 하죠. 남자 흑인이랑 뭐 여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사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말이 스트립쇼라는 거지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있는 곳에서 뭐 무슨 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 있던 남자분들의 시선이 되게 재밌긴 했는데 뭐 중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그렇고 그냥 이제 스트립쇼를 하니까 그게 반응이 그냥 떨떠름해요. 남자들은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다라는 그런 표정인데 근데 반대로 이제 남자 스트리퍼가 막 쇼를 하고 있으면 중국 여자들이 가서 막 남자 몸을 만지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차이인데요. 오히려 여자 측이 이제 성적으로 개방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괜히 이제 내숭 같은 걸 떠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니, 소중국이 아니고 그냥 차라리 중국이 되는 게 낫다. 중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검열들이 계속해서 되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좀 화가 나는 거죠. 오히려 그 탈조선의 명분을 계속 쌓아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원래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튀어나가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농구공도 이렇게 누르면 튀어오르듯이 사람도 억압을 하면 결국에는 튀어오르고 다른 데로 나가게 돼 있는데 저런 식으로 억압만 한다고 해서 과연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 성평등 가족부를 비롯해서 거기 계시는 고위층들이 본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 발전이나 유지 혹은 개선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소위 얘기하는 밥그릇을 지켜야 되니까 이상한 정책들을 계속 내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결국 정부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 국민들이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뭔 검열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검열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볼 사람은 안 보는 건 아닌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에는 일본 사이트를 막아버리는 게 한국 청년들의 일본으로의 탈출을 계속 막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인식이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에는 더욱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탈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없고 두서없고 아무 말이나 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